안녕하세요. 인천여고 박지문입니다. 오늘은 문 대통령의 마지막 승부수라는 제목으로 남북 경협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갑자기 또 남북 북미 뭐 여러가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북미 정상회담 10월설도 나오고 있고, 비건 대표가 다음 주에 한국을 방문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급작스럽게 급하게 돌아가는 이 한반도 상황과 관련하여 남북 경협주 무엇이 뜰 것이며 어떻게 뜰 것이고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전격적으로 안보 라인을 총동원령 그런 정도의 대대적인 물갈이를 단행했습니다. 남북 대화를 복원하자. 목적은 그거죠. 남북 대화의 복원. 국정원장에 박지원 전 의원을, 민생당 의원을 임명했는데, 박지원 의원은 한때는 문 대통령의 정치적 적이기도 했고 또 동지이기도 했던, 또 대표도 했던 민주당에서 그런 이제 의원이죠. 북한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고 북한이 싫어하지 않는 인물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고, 따라서 국정원장, 국정원에 대한 개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남북 관계의 돌파를 만드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임무 같다 생각이 듭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이인영 의원, 전 의원이 아니죠. 이인영 전 원내대표, 무난하게 민주당을 이끌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북한 관련해서 상당히 전문가적인 이인영 의원인데 이번에 통일부 장관에 임명이 됐고요. 안보실장에는 오랫동안 문정부 들어서 상당히 오랫동안 3년 동안 국정원장을 했던 서훈 국정원장, 정호용 실장이 지금 특보로 가고 그 자리를 서훈 국정원장이 맡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다가 외교안보특보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죠. 또 정호영 실장이 외교안보 특보로 갔고, 이렇게 되면은 북한과 대화가 통한다. 또 그동안에 북미 대화를 이끌었던 실질적 라인, 이런 분들이 모두 지금 총동원되어서 남북관계 북미 대화 복원을 위한 어떤 체제를 갖추었다, 라인업을 갖추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거죠. 특히 박지원 전 의원 국정원장 지명자에 대한 여러가지 기대치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어떻게 또 진행되는 가 봐야 될 것 같고요. 한편으로 볼턴이 회고록에서 여러가지 트럼프 관련된 이야기, 북미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볼턴의 이야기가 진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북미 정상회담의 시나리오를 만든 것은 한국이다. 한국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배우라고 그럴까요? 배우로 등장한 것이 트럼프이고 김정은이다.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지난번에 북미 정상회담 1차, 2차 정상회담, 그리고 3차의 판문점 만남, 이런 거를 갖다가 주도하고 그림을 그렸던 것이 한국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만큼 문재인 대통령 정부에서 북한과 미국 또 남북 간의 이 어떤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집념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고, 또 문 대통령 개인 성향상 보면은 한번 뭔가 의도를 하게 되면 끝까지 물어붙이는, 마무리를 짓는 그런 이제 성격이다 하는 게 이제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임기 한 2년 남겨놨는데, 이 마지막 임기 2년 동안에 아마도 필생의 업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남과 북 간의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겠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워싱턴 내에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속삭임이 있다. 표현이 아주 좋죠.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한 속삭임이 있다. 또 10월 서프라이즈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10월 서프라이즈는 원래 11월이 원래 미국의 대통령 선거니까 대선 전 막판에 판세를 뒤집는 야심찬 대형 반전 이벤트, 이것을 10월 서프라이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10월 서프라이즈가 아마도 북미 정상회담이 되지 않겠냐. 트럼프가 대선판을 뒤집으려고 지금 이제 밀리고 있죠.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
라고 이제 미국의 국익연구소 카지아니스 국장이 얘기를 했습니다. 뭐 다른 이 국장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10월 서프라이즈를 얘기하고 있어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연 10월 달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대형 이벤트가 나오면서 대선판이 확 뒤집어지고 트럼프의 인기가 확 올라가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올 것인지, 또 한국은 여기에 대해서 모종의 준비를 하는 듯한,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라든가 또 이인영 통일부 장관, 또 이렇게 그 서훈 원장이 안보실장으로 들어가고 하면서, 게다가 임종석 실장이 비서실장이죠. 원래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특보로 가고 정호영 안보실장이 또 특보로 가면서 5명이 확실한 라인업을 구축해 가지고 전방위로 뛸 듯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정말로 야심찬 대반전이 10월달에 일어나는가. 만약 10월달에 일어나게 되면 대한민국의 주식시장에서 남북 경협주는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참 기대가 크다.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영변의 핵시스를 폐쇄한다. 대신에 대북 제재의 약 30% 정도를 해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영변 핵시설의 폐쇄와 대북 제재 약 30% 해제,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거죠. 대신에 여기다가 스냅백 조항을 붙인다. 스냅백이라고 하는 것은 영변 핵시설 폐쇄가 진행되지 않으면은 대북 제재를 원위치로 돌린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영변 핵시설의 폐쇄, 대북 제재 30% 해제,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워싱턴 정가의 이야기들, 그것이 또 월요일부터 남북 경협주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이 큽니다. 비건 부대표, 비건 부장관, 비건 대표죠. 비건 부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 그럽니다. 이것도 확실하진 않아요. 7월 7일부터 2박 3일간 방문한다 그러는데, 이미 그런 얘기들은 있습니다. 비건 대표 등이 한국을 방문할 때 코로나 검사를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코로나 검사, 격리 이런 것들은 할 필요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이제 코로나 검사는 받겠죠. 근데 격리는 안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어쨌든 비건 국무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한다. 다음 주에 방문한다. 7일부터 2박 3일간이다. 외교 안보 라인의 주요 인사들을 두루 접촉할 것이다. 여기에서 판문점 그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고, 북측과 트럼프의 10월 정상회담에 관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 비건이 판문점으로 가서, 이거 우리가 예전에 많이 봤던 시나리오죠. 한국의 서울에 왔다가 밤에 사라져서, 밤이 아니죠, 오후에 사라져서, 아니면 다음날 판문점에서 북측의 인사와 만나는, 이런 이제 여러가지 일들은 그 전에 우리가 쭉 봐왔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트럼프의 10월 정상회담 메시지가 북측의 김정은한테 전달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관심이에요. 또 한편에서는 그게 아니다, 대선을 앞둔 트럼프가 북한의 돌발 행동을 관리하는 차원이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뭐 어느 게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저런 얘기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은 맞습니다. 자, 그렇고요. 어쨌든 요렇게 다음 주에 비건 대표가 와가지고 진행돼 봐야 내용은 알겠지만, 하루하루 또 굉장히 긴박하게 아주 서프라이즈한 내용도 있을 수 있는, 매 시간마다 무엇이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 그런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최선희가 10월 서프라이즈는 없다, 이렇게 또 사족을 달았어요. 10월 서프라이즈는 없다. 최선희가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아니다, 없다. 북미 대화를 정치적 위기 탈출의 도구로 이용하는 것을 강력히 비판한다, 이렇게 최선희가 또 담화를 냈습니다. 물론 뭐 최선희 담화니까 김정은의 담화가 아니죠. 그래서 10월 서프라이즈는 없다라고 나온 담화 자체도 어떤 미국과의 대화를 위한 메시지가 아니겠냐. 트럼프를 원색적으로 비난하지 않았다. 결국 이것은 미국하고 뭔가 대화를 하겠다라는 메시지 아니겠냐. 이런 또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비건 대표 최선희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내용들 보니까 뭔가 될 듯한 분위기도 있다라는 거죠.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김여정 부부장이 또 비건 대표랑 만날지, 또 어떤 흐름들이 될지. 지난번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 원래 부부장이죠, 직책이. 김여정 부부장이 갑자기 북한에서 상당히 부각시키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였는데, 비건 대표와의 만남을 위한 그런 예비 작업 아니었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한번 다음 주에 한번 지켜봐야 되겠고, 뭐 일단 비건 대표가 다음 주에 실제로 오는가도 지금 뭐 설만 있는 것이지 확실히 온다 발표는 없으니까 그런 것들도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남북경협주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철도주에서는 대하TI, 푸른기술, 부산산업, 그 중에 대장주가 지금 대하TI로 부상하는 그런 모습이고, 관광주에서, 금강산 관광주에서 아난티하고 일신석재를 봐야 되겠죠. 그 외에 농업주에서 경농과 조비, 남해학 같은 종목을 봐야 될 것이고, 그 외에도 개성공단 관련주, 가스관 관련주, 전력 관련주, SOC 자원 관련주, 이런 쪽을 우리가 쭉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 한번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이 대하TI를 중심으로 한 철도주가 뭔가 좀 다른 모습이 보였어요. 대하TI가 왜 저러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요상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보면은 지난 4월 말에 느닷없이 대하TI를 중심으로 한 철도주가 바닥에서 탈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남북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별로 내리질 않았습니다. 크게 내리질 않고, 어찌 보면은 굉장히 그 중요한 악재임에도 불구하고 별로 내리지 않았어. 그러다가 또 2주 전에 갑자기 또 대하TI가 급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어. 그래서 아마도 이때쯤에서 일단 남북 관련해 가지고 모종의 뭐 비건 대표의 한국 방문이라든가, 그때 이제 요미우리 신문도 좀 요상한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들이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가요. 어쨌든 간에 대하TI가 지난 주말에 쭉 치면서 16%까지 올라오면서 정고점을 돌파했는데, 이리 되면은 이번에도 대하TI가 대장주로 나서지 않겠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철도주에서 가장 좋은 회사고, 또 남북경협주가 뜰 때는 항상 앞서가는 종목 대하TI. 작년도에 제가 재작년 2월달에 2018년도 2월달에 2,000원대에서 추천해가지고 12,000원까지 올라갔던 대하TI, 6배 정도 올라갔던 대하TI, 제가 정확하게 2,030원에 우리 회원들한테 강력 매수를 얘기했었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계속해서 매수를 했는데 주가는 12,800원까지 대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한 1년 정도 등락을 했다가 지금은 또 팍 꺾어져가지고 3,000원 밑에까지 내려오기도 했습니다만은, 다시 뜨는 대하TI, 다시 한번 대시세를 줄 것인가, 제가 여러분들 관심 있게 보자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와 또 쭉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대하TI 중간중간에 여러분에게 계속 관리를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회원분들한테는 특별히 중요한 내용들을 수시로 여러분한테 문자 메시지나 이런 데로 알려드리면서 대하TI 관리를 해드리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하TI 차트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푸른기술도 대하TI보다 조금 약하긴 하지만 좀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고점 근처까지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고, 아직 거래가 크게 늘진 않았지만 정고점까지 치고 오는 모습이고, 이제 18,000원, 19,000원, 20,000원 돌파만 하면은 또 푸른기술도 30,000원대로 가는 그런 모양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대응하시 바라겠고요. 부산산업은 아시다시피 철도의 레일 밑에 들어가는 충격을 완화하는 그런 이제 콘크리트를 만드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부산산업은 굉장히 지금 주가도 좀 비싸지만 기업 내용도 꽤 좋습니다. 상장 주식수가 100만 주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뭐 꾸준해요, 실적이. 꾸준하게 실적을 내는 그런 기업이다 하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매출액이 한 1,4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뭐 크게 나지는 않지만 부채가 많지 않고, 자산이 1,200억인데 부채가 한 500억 정도, 그 정도 나오는 기업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게 레미콘이에요. 레미콘이고, 이제 유진기업이 또 레미콘의 대표죠. 그래서 유미콘과 그러니까 유진기업과
유진기업과 부산산업이 이제 레미콘의 대표적 기업 중에 하나다. 우리 또 서울 지역 쪽에 또 이제 레미콘 하는 기업들 많이 있고요. 또 이제 SC라는 기업도 레미콘으로 유명하죠. 자, 어쨌든 그런데 이 부산산업이 왜 이제 이 철도주로 분류가 되느냐 하면 콘크리트 침목을 만듭니다. 콘크리트 침목. 이 콘크리트 침목에서는 뭐 거의 국내 약 70%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압도적인 그런 기업이에요. 콘크리트 침목. 그래서 철도주로 이제 분류가 돼서 철도를 놓으면은 수혜가 간다. 이제 그런 개념이죠. 부산 산업. 오랜만에 여러분한테 부산 산업 설명을 하니까 감기가 무량하네요. 예전에 우리가 참 이 남북주로 초대박을 냈는데 다시 한번 남북주가 부상할지 기대가 큽니다. 자, 그래서 세 종목 대아TI 푸른 기술 부산 산업 말씀을 드렸고, 또 이제 남북주 하면 우리가 금강산 관광, 이번에 개별 관광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은 철도주보다도 관광주들이 더 뜰 수도 있어요. 아난티 일신석재인데, 아시다시피 뭐 아난티는 천하가 다 알다시피 금강산에 리조트가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죠. 아난티. 차트 모양 보니까 바닥 탈출을 시도하는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거래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는데 직전에 행보하던 구간, 거의 한 3개월 행보하던 구간을 돌파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양봉 나오고 있는데 1950원. 이게 이제 14,000원 정도의 이제 그 매물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올라가면 14,000원대부터 조금씩 매물 나올 것이다 생각하시면서 아난티 고급 리조트로서 남북주가 아니더라도 꽤 차별화된 리조트, 고급 리조트로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게 기업이 되겠죠. 아난티. 일신석재는 통일교재단인데 우리가 이제 특히 관광주로 꽤 그 이름이 있는 탄력주가 되겠고, 계열사 세일여행사가 뭐 통일교재단입니다만은 예전에 북한 관광을 했던 그런 이제 경력이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개별 관광이 된다면 또 세일여행사가 뭔가 또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 보고, 역할을 한다면은 일신석재가 또 주도주로 부과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일신석재 관심 있게 보시 바라겠고, 그 외에 이제 우리 종목으로 인디에프, 개성공단의 대표적인 종목이죠. 인디에프 탄력주입니다. 인디에프 관심 가지시 바라겠고, 철도주나 관광주, 철도나 금강산보다는 조금 약하지만 개성공단도 늘 탄력적인 상승을 보인다 하는 점. 그 다음에 이제 농업주 이번에 좀 먼저 올라왔어요. 경농. 이거 좀 먼저 올라왔는데, 어제 그저께 쭉 올랐다가 좀 밀렸죠. 매물 많이 나와서 밀렸는데, 어쨌든 경농. 일단 이게 좀 뚫어준 그런 것들이 좋은 거예요. 천정을 한번 이렇게 뚫어주고 나면은, 즉 매물을 소화해주고 나면은 그 다음이 좀 편해지죠. 그래서 한번 뚫어주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살살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니까, 과연 이제 13,000원, 14,000원 돌파해서 가는가 하는 것을 지켜보시기 바란다. 농업주 경농입니다. 또 조비, 조비도 괜찮은 기업이죠. 물론 이제 조비보다는 경농이 나은데 때로는 탄력적인 상승을 또 조비가 더 잘할 때도 있습니다. 조비도 한번 관심 있게 보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외에도 시멘트주, 뭐 고려 시멘트나 성신양해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이제 옛날에 이제 러시아 가스관 나오면 뭐 동양철강, 문배철강, 또 대동스틸, 또 밸브에서 하성밸브하고 디케이락 같은 종목들이 떴던 그 기억들 생생하죠. 또 철도 도로 얘기 나오면은 이제 우리가 토목 엔지니어링에서 도화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들 지금 뭐 거의 움직이지 않는데, 이런 것들도 남북 경협주들이 좀 열을 받으면은 점차적으로 시장에서 중심주로 부상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미리미리 좀 관심 보자. 옛날에 북한 철도 조사할 때 유신이라는 또 엔지니어링 회사가 북한에 들어갔던 적도 있기 때문에 유신 같은 종목들도 관심 있게 보자. 일단 지난 주말을 지나면서 청와대나 이 통일원 또 뭐 국정원 같은데 갑작스럽게 이제 인사 이동이 있으면서 대북 라인업이 확 갖추어지는 청와대의 강력한 의지가 드러나는 이런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주말 금요일 날에는 막판에 좀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번 주에 남북 경협 북미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면은 또 강하게 올라올 수 있으니까 잘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심주 제가 쭉 말씀드렸으니까 또 이제 의외의 또 핵심주가 나올 수 있어요. 자원주가 나올 수 있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에도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고요. 제가 내일은 인천요가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카카오 같은 플랫폼 종목군들,
또 뭐 늘 제가 강조했던 전기차, 2020년대 10년 동안 세계를 뜨겁게 달굴 전기차 혁명, 4차 산업혁명, 창조적 파괴와 관련해서 플랫폼과 전기차, 카카오와 네이버, NC소프트, 또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들, 또 반도체에 대한 얘기들은 제가 내일 오후에 다시 한번 녹화를 드리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드립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남북주 보고 또 대장주 봐야죠. 대장주, 황제주, 킹 오브 킹을 보면서 재료주로서의 남북주도 여러분들 수익에 많이 활용하기 바란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